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은 바로 인칭대명사예요. 대명사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잠깐 떠올려 볼게요. 대명사라는 것은 특정한 명칭을 가진 명사를 대신하여 쓰는 단어입니다. 특히 인칭대명사는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이고요. 우리가 중국어를 배울 때 회화 시간에 말이에요. 이미 접했을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는 와중에 혹시 혼동되는 것들, 그리고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인칭 단수는요, 너무 쉬워요. 我라고 하고요. 2인칭 단수 표현은요, 두 가지가 존재해요. 일반적인 너, 당신을 의미하는 니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을 높여서 공손히 지칭하는 니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칭대명사 복수형을 만들고 싶다면요, 이건 역시 간단해요. 바로 뭐를 붙이면 돼요. 뭐는 인칭을 나타내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 써서 저절로 복수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나, 我 뒤에 뭐 붙이세요. 我们 우리. 니 뒤에 뭐 붙여주세요. 니만 너희들, 당신들이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요. 바로 공손히 상대방을 부르는 니네 복수형 역시 니와 마찬가지로 모두 뭐라고 한다? 니만이라고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너희들 안녕이라고 반말로 인사할 때 니만 하오 이고요. 상대방 딱 봤더니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그럴 때 니만 하오 인사말은 같게 됩니다. 자, 그 다음 3인칭을 정리해 볼까요? 남자 그는 타, 여자 그도 타, 그리고 사물을 나타내거나 동물을 가리키는 그렇죠. 그것이라는 표현 역시 타라고 합니다. 모두 다 발음이 같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다만 쓰실 때는 꼭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역시 이것도 man을 붙여서 복수형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은 타만, 그녀들은 역시 타만. 자, 그리고 여기 타만이 또 나와 있습니다. man은 그렇죠. 인칭을 나타내는 단어, 인칭을 나타내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는다라고 했으니 man이 붙었어요. 앞에 오는 타는요, 물건이 아니에요. 동물들이 여러 마리 있을 경우에 타먼이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여러 마리 있어요. 타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타먼이라고 할 때 타는요, 사물이 아니라 동물, 생명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3인칭 복수형을 쓸 때요. 혹시 이거 놓치지 않고 있는지 한번 정리할게요. 타먼은 남자만 혹은 남자와 여자가 섞인 복수형을 나타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그 사람들은, 그들은 모두 학생이에요. 他们都是学生.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어요. 역시 그들이라고 하지요. 他们都是学生. 그들은 모두 학생입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자들만 있어요. 그러면 여자를 가리키는 3인칭 단수 타 뒤에 man을 붙여서 他们都是学生. 그녀들은 모두 학생입니다. 라고 표현하셔야겠어요. 여러분들이 한자를 쓰실 때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大家라는 인칭대명사 한번 정리해 볼까요? 大家는 너희들, 모두들이라는 의미예요. 이 의미 자체에 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본래 이 단어 안에 복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man을 또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할 때 大家好라고 하시면 됩니다. 굳이 大家们好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라고 할 때는요. 저는 我 사랑합니다. I 누구를? 여러분들을 大家라고 하여 我爱大家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오늘 공부한 부분 혹시 놓치셨던 것들 있나요? 있으시다면 하이라이터로 체크하셔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은 바로 自己와别人입니다. 우리가 대명사 중에 인칭대명사라고 하는 것, 사람을 가리키는 나, 너, 그, 그녀 이러한 것들 회화 시간에 여러분들 분명히 배우셨을 텐데요.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나, 너, 그, 그녀 외에 여러분들이 초급 단계에서 또 아셔야 하는 인칭대명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自己와别人이에요. 먼저 自己부터 정리해 볼게요. 自己라는 이 한자를 그대로 우리식으로 읽으면 자기라고 해석이 돼요. 그런데 자기 혹은 자신이란 뜻으로만 알고 계시면 문장을 해석할 때 어색해집니다. 따라서 스스로, 혼자라는 의미도 같이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런 문장은 있어요. 他自己吃饭이라는 문장. 그녀는 자기 밥을 먹는다. 그녀는 자기 자신 밥을 먹는다. 어색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볼게요. 그녀는 스스로 밥을 먹는다. 그녀는 혼자 밥을 먹는다. 훨씬 자연스럽죠? 자, 그런데 스스로, 혼자라는 표현도요. 문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돼요. 때문에 문장 안에 어떠한 의미로 해석하는 게 적절한지 항상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볼게요. 他认为自己很聪明이라는 문장이요. 그는 认为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상황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냐면 自己 자신이 很聪明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한대요. 자, 이 문장 자신이 라고 해석하셔도 되는데요. 스스로라고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그는 스스로가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요. 보다 자연스러운 걸로 고르시면 돼요. 자, 또 다른 문장이요. 我们要相信自己. 자, 이 문장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더 좋습니다. 힘을 주는 문장이거든요. 我们 우리는요. 要相信 믿어야 합니다. 누구를? 自己 자기 자신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를 믿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우리는 혼자를 믿어야 돼요. 이런 표현은요. 네, 어색하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자, 이 문장 볼까요? 我应该自己做决定. 我应该 나는 마땅히 뭐뭐 해야 합니다. 自己做决定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해야 한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라는 의미도 가능하고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함께 상의하지 않고 오롯이 혼자 결정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상황에 맞게 해석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런 문장도 있어요. 我喜欢我自己吃饭 이라는 문장. 요즘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我喜欢 나는 좋아합니다. 뭐 하는 걸? 我自己吃饭 나 혼자 밥 먹는 걸 좋아해요 라고 말이죠. 우리가 성인이라고 한다면 이 문장상에서의 自己는 당연히 혼자라는 의미일 거예요. 스스로라고 해석하면요. 이상해집니다. 나는 나 스스로 밥 먹는 걸 좋아해? 스스로 뭐 언제든 누가 먹여줬나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들 적절하게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 비엘은 살펴볼게요. 비엘은이라는 이 대명사는 남, 타인, 다른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한정된 범주 내에서 나 외의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이건 역시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我不知道你问问别人吧我不知道난 모르겠어 니问问너 물어보렴 别人너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렴 니 어쩌고 저쩌고 빠 라고 하면 너 뭐뭐 해라 라는 명령의 표현이지요. 나는 모르겠으니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해석할 때 적절하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것만 연습하고 이번 시간 끝낼 거예요. 자, 더 안 해요.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小王不愿意帮助别人이라는 문장. 小王은 不愿意 원하지 않습니다. 뭐 하길 원하지 않냐면 帮助别人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이때의 비에르는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되고요. 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샤왕은 남을 돕고 싶어 하지 않아요. 좀 이기적인 사람인가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自己, 비에르, 의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뜻이 있다라는 거 그것들을 문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쓰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문장 안에서 만난다면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의미들 중에서 어떠한 의미가 가장 자연스러운지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은 这 그리고 나입니다. 여러분들 익숙한 단어이지요? 중국어 안에는 다양한 대명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지시대명사라는 것이 있어요. 지시대명사는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대명사인데 우리말로는 이, 그, 저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어는요,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가까운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킬 때 이에 해당하는 중국어 단어는 这이고요. 멀리 있는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그, 저에 해당하는 것은 중국어로 나라고 해요. 이 这와 나는 상황에 따라서 사물을 가리킬 수도 있고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장에 따라 적절하게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예문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这是我的姐姐라는 문장인데요. 这 이것은 是 뭐뭐입니다. 무엇입니다? 我的姐姐 나의 언니입니다. 나의 누나입니다. 지제라는 말은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네요. 따라서 这는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이 사람은 나의 언니예요. 이 사람은 나의 누나예요. 라고 말이죠. 자, 두 번째 예문이요. 那是他的书. 나, 그것은 是 뭐뭐입니다. 무엇입니다? 他的书, 그녀의 책입니다. 책이라는 것은 사물을 가리키기 때문에 나를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문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나라는 건 저것이라고도 해석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그녀의 책입니다. 저것은 그녀의 책입니다. 모두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 간단한 这와 나, 간단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걸까? 这라는 지시대명사가 나올 때 저것, 저 사람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도 뜨끔 하실 텐데요. 바로 우리말의 발음 영향 때문입니다. 가까운 것을 가리키는 这라는 것이 这라고 발음이 되니 우리말에 저가 먼저 튀어나오는 거죠. 하지만
쯔어는 엄연히 이것, 이 사람이란 뜻이지 절대 저것, 저 사람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중에 지금 조금 뜨끔하시는 분들이요. 앞으로 중국어 문장에서 이 쯔어를 만났을 때 조금만 신경 써주셔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세요. 몸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아요. 대신에 신경 쓰는 건 필요해요.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자, 우리 예문을 보면서 같이 연습을 해보죠. 这是我的椅子 라는 문장이요. 어떻게 해석하실 건가요? 저것이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신 분들은 어서 담으세요. 다시 정확하게 해석해 볼게요. 이것은 나의 의자입니다. 라는 문장이죠. 두 번째 문장은요. 那是他的小猫. 나, 그것은 是 뭐뭐입니다. 무엇입니다? 他的小猫, 그의 고양이입니다. 나는 상황에 따라서 저것이라고도 해석하실 수 있어요. 저것은 그의 고양이입니다. 이렇게요. 세 번째 문장 같이 볼까요? 这是他的爸爸. 这, 이 사람은 是 뭐뭐입니다. 무엇입니다? 他的爸爸, 그녀의 아빠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자연스럽죠. 아빠야 사람을 가리키니 이 사람이라고 해석하셔야지 이것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말의 영향 때문에 这是라고 하여 저것은,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셔도 안 돼요. 자, 네 번째 문장이요. 那是我的弟弟. 그 사람은, 저 사람은 나의 남동생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겠죠?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아서 혹은 지금까지는 신경 쓰지 않아서 실수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돼요. 어렵지 않고요. 금세 여러분들이 습관 들일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따지야 싱쿨러.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은 这儿, 那儿, 그리고 네이예요. 자, 지시대명사 중에서 장소를 가리키는 여기, 거기, 저기에 대한 거 정리하겠습니다. 가까운 물건을 가리킬 때 이것이라는 의미로 这 쓰지요. 멀리 있는 물건, 멀리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우리 나를 쓴다라는 거 회화 시간에 배웠어요. 자, 이 표현을 그대로 활용하면 가까운 장소, 먼 장소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장소, 여기는요. 这儿, 얼만 붙이셔서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这儿, 이렇게요. 자, 먼 곳, 거기, 저기라는 의미로는요. 먼 것, 나 뒤에 얼 붙여서 날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문장 잠깐 볼게요. 小狗在这儿, 강아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书在那儿, 책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 안에서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这를 쓸 때 실수를 종종 하세요. 그 이유는 우리말의 영향 때문인데요. 这이라는 이 발음이 저기랑 비슷해요. 우리말의 전혀 반대의 의미를 가진 이 저기랑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혼동을 하셔서 해석하실 때 실수를 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만큼은요, 실수하지 않도록 자, 정신 집중하고 같이 문장 해석해 볼게요. 椅子在这, 의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절대 저기에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약간 뜨끔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실수하시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신경을 쓰세요. 자, 두 번째 문장이요. 小猫在那儿. 고양이가 在 어디에 있습니다. 어디예요? 那儿, 거기에. 고양이가 거기에 있어요. 고양이가 저기에 있어요. 자, 하나만 더 해석해 볼게요. 한 쌍이요. 두 개입니다. 你来这儿吧. 너는 来 오렴. 어디에? 这儿.
여기에 오렴. 你去那儿吧. 너는 가렴. 어디에? 너 거기에 가렴. 너 저기에 가렴.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겠죠? 자, 아마도 지금까지 순간 잘못 말할 뻔한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갑자기 고쳐지진 않아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고칠 필요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앞으로 중국어 문장을 보실 때 이 쭈얼이 등장한다면 저기가 아니라 여기라고 올바로 해석하고 넘어가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습관이 쌓여서 자기 것이 되면요, 그 다음에 실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아직도 혼동하는 이유는 몸에 충분히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쭈얼, 날의 의미를 가진 같은 표현도 알려드릴게요. 여기라는 의미의 쭈얼은 쭈얼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저기, 거기라는 의미의 날은 날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여러분 중 만약에 한자를 공부한 적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 리 때문에 这里라는 이 단어, 그냥 여기가 아니라 여기 안, 여기 속 이렇게 해석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석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라는 뜻이다. 小狗在这儿, 강아지가 여기에 있어요. 小狗在这里라고 하셔도 돼요. 书在那儿, 책이 저기에 있어요. 书在那里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매라는 대명사요. 매, 뭐뭐마다, 모두라는 의미를 가져서 개개의 공통점을 강조하는데요. 일단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문장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초급 중국어 회화에서 자주 만나는 표현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용어처럼, 하나의 단어처럼 덩어리 지어서 기억해야 하는 것들만 모아드릴게요. 我每天都看书. 我, 나는 每天, 매일마다 모두 책을 봅니다. 라는 문장. 我每个星期都去医院. 나는 매주마다 병원에 간다. 매일, 每天, 매주, 每个星期 덩어리 지어서 기억을 하시고 매일마다 라는 말은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 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모두라는 의미의 또와 함께 이렇게 호응해서 쓰인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예문으로 좀 더 연습해 볼게요. 이 표현도 아시면 좋아요. 他每个月都买衣服. 그는 每个月, 매월마다 또 따라오네요. 买衣服, 옷을 삽니다. 그는 每年, 매년마다 또 모두 뭐합니다? 去中国, 중국에 갑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매월, 每个月, 매년, 每年, 이 표현들은 초급 중국어에서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 덩어리로 정리하셔서 기억하세요. 요 네 가지. 자, 이거 하나 더 볼까요? 자, 그럼 매의 역할은 뭐냐면 사람을 지칭해서 쓸 때 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라고 하여 그 명사에 적정한 양사를 가져다가 더 많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그거 아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방금 했던 4개의 每天, 每个星期, 每个月, 每年 말고 그 외에 每个人까지만 기억하실게요. 지금은 그것만 하시면 돼요. 每个人, 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모두란 뜻이에요. 사람 말고 다른 명사가 붙는 것은요, 다른 우리 강의에서 배우면 돼요. 아셨죠?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每个人, 모든 사람마다, 또요, 모두 가지고 있어요. 自己的故事, 자기 자신의 이야기, 자기 자신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마다의 역사, 스토리가 있죠? 중국어를 배우는 앞으로의 과정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스토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응원합니다. 大家辛苦了。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은 这么, 那么, 그리고 其他입니다. 자, 대명사라는 것은 명사를 대신하는 단어다라고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시대명사는요, 가까운 것을 가리키거나 먼 것을 가리킬 때 써요.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지시대명사이지만 꼭 명사처럼 의미가 해석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这么와 那么예요. 这么, 那么는 정도나 방식을 가리키는 말로써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라고 해석이 돼요. 이렇게 라는 표현은요, 가까운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这를 사용하여 这么라고 하고요. 그렇게 저렇게는 멀리, 먼 곳을 가리키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먼 것을 가리키는 대명사 나를 사용해서 那么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这么와 那么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생각하지 않으세요. 보통 그렇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 저랑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문장 안에서 这么와 那么를 쓸 때 그 뒤에 어떤 표현과 함께 호응시켜야 되는지 단번에 알아차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라는 표현이요. 한번 말해볼까요? 이렇게 책상, 이렇게 선생님,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렇게 보다, 이렇게 듣다, 이렇게 크다, 이렇게 높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라는 이 지시 대명사는요, 명사나 대명사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보다와 같은 동사나 아니면 높다와 같은 형용사와 어울려요. 따라서 这么와 那么는 그 뒤에 동사, 형용사와 호응하여 문장 안에서 출현을 합니다. 자, 예문 같이 살펴보실게요. 好字是这么写的. 好字, 好라는 글자는 是 뭐뭐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这么写的,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또 다른 문장은요. 那么가 쓰였네요. 那么는 그렇게, 저렇게 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뒤에 동사가 올까요? 맞아요. 说, 말하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那么说라는 말은 그렇게 말하다, 저렇게 말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앞에 비에가 나와 있네요. 뭐뭐하지 마라, 금지의 의미이니 别那么说라는 문장은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这么와 那么뒤에 형용사가 쓰인 경우 예문같이 살펴볼게요. 자, 문장 속에 这么잠깐 보실래요? 这么 무슨 뜻? 이렇게 라는 뜻이다. 这么好, 이렇게 좋다. 괜찮으시죠?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전체를 해석해 볼게요. 为什么你学习这么好呢? 为什么? 왜? 你学习, 너 공부하는 것이 这么好呢? 이렇게 좋니? 와,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 이런 뜻입니다. 자, 那么가 쓰인 문장은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为什么中国人声音那么大? 为什么? 왜? 中国人声音, 중국 사람들은 목소리가 那么大, 그렇게 큰가요? 라고 질문하고 있죠. 那么 뒤에 뭐가 쓰였나요? 형용사가 쓰여 있습니다. 这么, 那么 뒤엔 동사 혹은 형용사가 따라온다. 그러한 문장 구조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요. 那么의 또 다른 뜻이요. 한번 체크해 볼게요. 那么는 나라고도 말해서 그럼, 그러면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해석을 해볼까요? 你没带钱吗? 너는 돈을 챙기지 않았니?
那么그러면 我请你吧. 내가 쏠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那么여러분들이 문장을 해석하면서 만약에 이 표현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라고 올바르게 해석해 주실 수 있어야겠어요. 자, 이번엔 기타라는 대명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타는요, 그대로 읽으면 기타예요. 우리 이렇게 치는 악기 기타가 아니고요. 기타의 다른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는요, 명사가 따라올 수 있어요. 그 외의 달은 보다 이상하잖아요. 그 외의 달은 예쁘다 이상하죠? 그 외의 다른 사람들, 그 외의 다른 방법, 이렇게 그 외의 다른 이라는 의미 자체가 명사와 호응할 때 자연스럽다라는 거 눈치채실 수 있습니다. 자,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였나 볼게요. 除了王经理其他人都到了 除了뭐뭐를 제외하고 누구를 제외하고 왕经理 왕사장님을 제외하고 기타의 다른 其他人 다른 사람들은 都到了 모두 도착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除了认真工作没有其他选择 이 문장은요. 除了뭐뭐를 제외하고 무엇을 제외하고 认真工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것 빼고는 没有 없습니다. 무엇이? 其他选择 기타의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속에 기타가 등장할 경우 이거 악기 기타 아니에요. 뒤에 호응하는 명사와 함께 자연스럽게 해석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잊지 마세요. 자, 하나 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기타의 타가요. 요 타죠. 그쵸? 그런데 어떤 교재나 책을 보시면은요. 기타의 타를 이 타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두 개 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나자 싱쿨러.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은 谁, 날, 그리고 什么 이 세 가지예요. 바로 중국어 안에서 의문대명사라고 구분되어지는 것들인데요. 다름 아닌 사람, 장소, 사물을 물어볼 때 쓰는 말입니다. 누구에 해당하는 사람을 물어볼 때 쓰는 의문대명사, 기본적으로 谁가 있고요. 谁 대신에 什么人 혹은 哪位라고 하셔도 돼요. 장소를 물어볼 때 어디라는 의미로 쓰는 의문대명사는 날, 그리고 나리가 있고요. 하나 더 기억하세요. 什么地方도 있어요. 사물을 가리킬 때 무슨, 무엇이란 의미로 쓰는 거는 什么예요. 什么가 무슨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들 중에 什么가 활용된 것들 한번 살펴볼까요? 人이라는 말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什么人이라고 하면 무슨 사람, 어떤 사람, 누구가 되는 거죠. 연결이 돼요. 그럼 什么地方은 왜 어디라는 표현이 됐을까요? 地方이라는 이 표현은 곧 장소라는 뜻이에요. 什么를 만났으니까 무슨 장소, 어떤 곳, 그래서 어디라는 의미가 된 겁니다. 서로 연결해서 기억을 하니까 어렵지 않지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문장 안에서 살펴볼게요. 먼저 1번, 사람을 물어볼 때 쓰는 누구부터 보겠습니다. 你是谁? 너는 누구니? 당신은 누구세요? 라는 문장이죠. 이 문장을 你是什么人? 이렇게도 말하실 수 있고요. 你是哪位? 이렇게도 말하실 수 있어요. 위에 두 가지 你是谁? 你是什么人?
이 표현은 너는 누구니? 라는 반말도 가능하고 당신은 누구세요? 라는 존칭도 가능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你是哪位요? 존칭만 가능합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요. 왜냐하면 왜 때문인데요. 왜는 한 분, 두 분, 세 분, 사람을 셀 때 쓰는 분에 해당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나웨이라는 표현은요, 존칭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지요? 다음 두 번째, 장소를 물어볼 때 쓰는 어디. 你去哪儿? 당신은 어디에 가나요? 你去哪里? 당신은 어디에 가세요? 다 괜찮아요. 哪儿, 哪里 말고도 什么地方도 자주 씁니다. 你去什么地方? 이렇게요. 자, 이 세 가지 의문 대명사는요, 전부 다 자주 흔하게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만 골라드릴 순 없어요. 세 가지 전부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의 팁은 중국어 문장 그리고 의문문 중에는 보통은 문장 끝에 마나 바를 쓰곤 하는데 의문 대명사 자체가 질문을 가리키잖아요. 때문에 의문 대명사가 쓰인 문장에는 마를 붙이지 않습니다. 你去哪儿吗?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의문 대명사가 쓰인 의문문은 마 빼고, 봐도 빼고 의문 대명사 자체만 넣어서 표현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요, 무엇에 해당하는 예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역시 마가 쓰이지 않았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꼭 체크해 두시고요. 자, 什么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什么는 무엇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가 명사성의 특징을 가져요. 때문에 단독으로 씁니다. 这是什么?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요. 你要什么? 당신은 무엇을 원하세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건 좀 체크하셔야 돼요. 什么가 무슨의 의미로 쓰일 경우 무슨이라는 우리말 자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너는 무슨을 보니? 말 돼요? 안 되죠. 너는 무슨 책을 보니? 이렇게 말해야 비로소 온전한 문장이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什么라는 이 의문 대명사가 무슨의 의미로 쓰일 때는 뒤에 명사와 함께 붙여서 함께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什么 무슨, 什么书 무슨 책 이렇게요. 你看什么书 당신은 무슨 책을 보나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문장 하나만 더 볼게요. 你喜欢吃什么水果? 라는 문장이에요. 你喜欢 너는 좋아하니? 吃什么까지만 하면 당신은 무엇을 먹는 걸 좋아하나요? 이렇게 되는데요. 什么 뒤에 이렇게 명사, 水果, 과일을 넣어주시면 당신은 무슨 과일 먹는 걸 좋아하나요? 라는 뜻이 돼요. 여러분이 什么를 만났을 때 단독으로 쓰였으면 무엇이라고 해석해 주셔야 되고요. 什么 뒤에 명사가 따라왔다 라고 하면 이 什么를 무슨이라고 자연스럽게 바꿔서 해석해 주실 수 있어야겠어요. 자, 이 포인트들 놓치지 마세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大家辛苦了.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은 바로 나입니다. 여러 가지 의문 대명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초급 단계에서 많이 놓치시는 의문 대명사가 바로 이 나예요. 나는 사람, 장소, 사물을 물어볼 때 두루두루 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어를 공부하시면요, 계속 나타날 요소예요. 때문에 이번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두면은요, 여러분들 앞으로 중국어 공부하실 때 조금이나마 어쩌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해 볼게요. 나의 특징은요, 양사와 함께 쓴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양사랑 같이 쓰인다? 양사? 자,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너는 누구니? 라고 할 경우 우린 기본적으로 你是谁? 라고 하죠.
그런데 뭐 누군가가 왔는데 누군지 몰라요. 내 친구인지 아닌지 모르고요. 모르는 사람인데 你是谁? 라고 하기보다는요. 약간 좀 예의 바르게 표현할 때 你是哪位? 라고도 물어보거든요. 그때 哪位의 웨이 보세요. 나 뒤에 붙어 있죠. 一位라는 말은요. 一位, 两位, 三位라고 해서 한 분, 두 분, 세 분, 사람을 셀 때 쓰는 단위, 즉 양사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나라는 것을 다른 여러 곳에 사용을 할 때 우리는 뭐에 신경 쓰면 되겠다? 그 뒤에 나올 양사를 신경 써서 말하면 되겠다라는 느낌 가지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선생님이랑 같이 사람, 장소, 사물을 물어볼 때 쓰는 대표적인 표현이요. 제가 덩어리지어 가지고 왔어요. 때문에 관용적인 표현으로 덩어리채로 외우시면 좋습니다. 哪个人이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사람을 셀 때 쓰는 단위, 양사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어느 분이라고 할 경우 哪个人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장소를 나타낼 때는요. 어느 곳, 어느 장소라고도 하지요. 자, 그럴 때 곳, 장소에 해당하는 명사 地方 앞에 장소를 셀 때 쓰는 양사거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 어떤 장소, 哪个地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물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물건이라는 의미의 명사는 동시지요. 물건을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셉니다. 그래서 그라는 양사와 함께 어느 것, 어떤 것이란 의미로 哪个东西라고 하면 됩니다. 괜찮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요. 물건이나 사람이나 장소가 딱 한 개인 경우만 물어볼까요? 아니요. 여러 개인 경우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너는 어디 가고 싶어? 너는 어느 것 먹고 싶어? 우리도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말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럴 때는요. 한 개의 장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 개의 장소를 물어보는 거고요. 한 개의 물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물건을 묻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거는 하나만 가리키는 양사잖아요. 그러니 양사를 복수의 의미가 있는 걸로만 바꿔주시면 바로 중국어로도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어요. 哪些人이라고 하면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사람들, 어떤 사람들, 여러 명을 묻는 게 되고요. 哪些地方이라고 하면 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 장소, 어디, 어떤 장소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哪些东西는요. 어떤 물건들, 어느 것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시에라는 양사가 나오면 복수를 가리킨다. 자, 그럼 사람을 물어볼 때 쓰는 누구라는 표현, 문장 안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정리는 문장으로 합니다. 你弟弟是哪个人?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남동생이지? 라고 할 경우, 자, 제 친구한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야, 저기 있는 사람들 중에 네 남동생 누구야? 저 중에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질문합니다. 你弟弟是哪个人? 자, 이 문장 볼까요? 韩国学生有哪些人? 이렇게요. 자, 중국에 유학을 갔어요. 그러면은 그 한 반 안에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 사람들 중에 한국인이 뭐 몇 명 된다라고 했을 때 저의 다른 반 친구가 저의 교실에 와서 야, 저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누구가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에는 누구누구가 있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 명을 묻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韩国学生有哪些人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장소를 물어볼 때 쓰는 어디의 표현이요. 你想去哪个地方? 너는 想去 가고 싶니? 哪个地方 어느 곳을
자, 한 곳만 물어보는 겁니다. 你想去哪些地方?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렇죠. 복수가 돼서요. 너는 어디에 가고 싶니? 너는 어떤 장소에 가고 싶니? 이런 의미가 돼요. 자, 세 번째, 사물을 물어볼 때 쓰는 무엇의 의미를 가진 것 살펴볼게요. 你想买哪个东西?你想买哪个东西? 이 문장이요. 你想买, 너는 뭘 사고 싶니? 라는 표현인데요. 뭘이라는 의미로서 어떤 것, 어느 것, 哪些东西라고 합니다. 자, 상점에 가면은요, 여러 가지 물건이 막 놓여져 있어요. 저기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의 의미가 됩니다. 자, 이때는요, 너는 어떤 것 하나 사고 싶니? 이런 의미예요. 이 질문을 하는 엄마는 여러 개 사줄 생각 없는 거예요. 한 개 대답하라는 뉘앙스. 자, 그런데 만약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뭐 아들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그러면은 여러 개 사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사고 싶니? 야, 너 뭐뭐 사고 싶어? 이렇게 질문하는 거. 뭐뭐라는 의미 자체가 여러 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哪些东西를 써서 你想买哪些东西?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지요? 이렇게 해서 오늘 나를 같이 쭉 정리해 봤는데요. 나는 문장에 계속 등장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덩어리 표현 자체로 입에 익히자고요. 누구는 哪个人,哪些人, 어디는요? 哪个地方,哪些地方, 뭐 물건, 어떤 것, 무엇은요? 哪个东西,哪些东西 이렇게 자 덩어리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몸에 익히도록 입으로 잘잘잘 소리내서 반복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자 싱쿨러.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은 多少와 지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얼마라는 양을 물어볼 경우 이 多少와 지를 사용하곤 하는데요. 역할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쓰임에 있어서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 부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는 10 이하의 비교적 적은 수량을 물어볼 때 쓰고요. 多少는 10 이상의 비교적 많은 수량을 물어볼 때 써요. 그래서 우리가 회화책에서 지가 쓰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요. 시간, 요일, 날짜 등을 물을 때 썼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现在几点이라고 한다면 지금 몇 시예요? 란 뜻이에요. 시간이라는 건 수가 한정되어 있지요. 1시부터 12시까지. 물론 하루를 전체로 본다면 24시간으로 나뉘어 있기는 하지만 중국 사람들의 통념에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요.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몇 시라고 질문할 때 几点을 씁니다. 그리고 요일을 물어볼 때도요. 今天星期几라고 물어보지요. 요일은 정말 한정적이고 적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딱 7개밖에 없잖아요.星期한 주에 지 몇 번째 되는 날이라고 하여 요일을 물어볼 때 씁니다. 자, 날짜를 물어볼 때도 써요. 你的生日几月几号라고 말이죠. 몇 월, 며칠. 월의 개념은 12개 한정적으로 존재를 하고요. 일의 개념은요. 물론 30, 31일, 10 이상이긴 하지만 이건 역시 한정되어 있고 불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이 개념 역시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지라고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명사에 따라서 적절한 양사와 쓰이곤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초급 중국어를 배웠을 때 이 지라는 의문 대명사를 만나는 경우는 딱 요때예요. 너 가족 몇 명이야? 가족 구성원 명수를 물어볼 때 你家有几口人? 너희 가족엔 몇 명의 몇 식구의 사람이 있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뭐 옛날에는요, 대가족 시대일 때는 식구가 너무
너무 많았죠. 그런데 점점점 가족의 구성원 역시 한정 지어지기 때문에 이건 역시 많은 수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지커렌이라고 말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장 한번 볼까요? 他有几个姐姐? 그는 몇 명의 누나를 가지고 있니? 지, 몇이란 의미로서 언니, 누나라는 사람을 세는 양사거와 함께 이렇게 쓰였다라는 거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누나도 마찬가지예요.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무한대로 늘어나지 않아요. 적은 수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多少가 쓰인 경우를 살펴볼게요. 多少는요, 우리 중국어 회화에서는 대개 금액이나 전화번호를 물어볼 때 써요. 아, 여러분들 배운 적 있지요? 얼마예요? 라고 가격을 물어볼 때 多少钱이라고 했습니다. 돈의 액수는요, 그렇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무수하게 늘어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多少라고 하고요. 你的电话号码是多少? 너의 전화번호는 몇 번이니, 몇이니 라고 할 때도 역시 多少를 씁니다. 전화번호요. 우리나라 5천만의 인구 모두가 핸드폰을 갖는다면 다 번호가 다를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이 수억 명의 사람들도 전화번호가 다 다르죠. 따라서 많은 수량이기 때문에 多少를 쓴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이 多少 역시 명사에 따라 적절한 양사와 함께 씁니다. 자, 볼게요. 饭店里有多少个人? 호텔 안에 有 있습니까? 多少个人? 몇 명의 사람이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 그 보시면은요, 괄호 쳐져 있는 거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多少는 양사와 함께 쓸 수도 있고 양사를 생략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요, 우리 돈 가격 물어볼 때 얼마예요? 多少钱이라고 바로 돈이라는 명사를 쓰고 있죠. 자, 얼마예요? 라는 말은 중국 사람들이 워낙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이니 짧을수록 좋아요. 그러니 양사가 아예 생략된 거랍니다. 자, 이 문장 볼까요? 你有多少件衣服? 你有, 너는 가지고 있니? 多少件衣服? 몇 벌의 옷을 가지고 있니? 여기 쓰인 양사는요, 옷을 세는 단위인 벌에 해당하는 양사. 명사에 따라서 적절한 양사를 썼고요. 이 사람이 그냥 几件衣服 라고 하지 않고 多少件衣服 라고 말하는 건 마음속에 와, 너 옷 진짜 헤아릴 정도로 많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어볼 때 하는 질문이 돼요. 야, 너 옷 정말 많아. 막 방 안에 전부 다 옷이야. 야, 너 도대체 你有多少件衣服? 대체 몇 벌의 옷이 있는 거야? 여기 수십 벌의 옷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뉘앙스를 전달하는 거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多少와 지를 정리해 봤어요. 우리 회화 시간에 왜 둘 다 몇이라는 의미로 양을 나타내는 것인데 어떨 땐 지를 쓰고 어떨 땐 多少를 쓰지? 라고 물음표를 가져셨던 분들 이번 시간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더 이상 깊게 알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은 딱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예문을 숙지하시면 더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은 怎么,怎么样, 그리고 怎么了 이렇게 세 가지예요. 모두 다 怎么라는 동일한 한자가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요. 제가 이 세 가지를 오늘 전부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안에는 의문대명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의문대명사는 질문을 할 때 쓰는 표현이지요. 그 중에서 怎么는 동작의 방식이나 상황의 이유를 물어볼 때 쓰고요. 우리말로는 어떻게, 어째서, 왜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요. 각각의 어째서, 어떻게, 왜 우리말의 이 세 가지 표현도 상황에 따라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 문장 안에 이 怎么가 등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석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怎么는 어떻게 라는 뜻으로 방식을 물어볼 때 써요. 여기 예문을 보면 北京医院怎么走? 北京医院 북경병원은 怎么走? 어떻게 가나요? 가는 방식을 물어보고 있죠. 怎么走? 어떻게 가나요? 이 표현은요, 교통수단, 무엇을 타고 가는지 아니면 걸어서 가면 되는지 등을 물어볼 때 쓰거나 아니면 뭐 우회전을 하고 좌회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방향을 물어볼 때도 쓰는 표현으로 활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어 회화 공부할 때 보셨던 표현이지요. 자, 怎么와 같은 의문대명사가 쓰인 의문문에는 문장 끝에 마를 붙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의문대명사 자체가 질문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따라서 北京医院怎么走吗? 안 되고요. 北京医院怎么走? 이렇게 끝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의문문은 문장 끝에 마를 쓴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서 모든 의문문마다 끝에 마를 붙이시는 분들 계십니다. 혹시 본인이 그러한 케이스에 해당이 되신다면 조금 주의를 해주세요. 의문대명사가 쓰인 문장에는 문장 끝에 마를 붙이지 않는다. 아셨죠? 자, 또 다른 예문을 볼까요? 你怎么不吃? 라는 문장이에요. 你, 너는 怎么, 어떻게, 不吃, 안 먹니? 라고 해석하면 조금 이상하죠? 대신에 왜를 한번 넣어볼까요? 你怎么不吃? 너는 왜 안 먹니? 안 먹는 동작의 그 상황의 이유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유를 물어보는 怎么는요, 为什么라는 의문대명사로 바꾸어 말하실 수 있어요. 你为什么不吃? 너는 왜 안 먹니? 배탈이 났니? 음식이 입에 맞지 않니? 등등의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怎么를요, 어째서를 넣어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너 어째서 안 먹어? 오, 괜찮아요. 어색하지 않는데요. 말의 뉘앙스가 조금 거칠어지죠? 다름 아닌 불평, 나무람 등의 부정적인 어투를 전달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밑에 예문 볼게요. 你怎么现在才来? 你, 너는 怎么, 어째서, 왜, 现在才, 지금에서야 비로소, 来, 오는 거니? 지금이란 시점이 늦었다라는 어감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의 怎么는요, 정말 왜 늦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 아니고요. 일단 부정적인, 짜증났다, 너 왜 그랬니? 흥이라는 그러한 감정을 전달하는 문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你怎么现在才来? 라고 말하면요, 당연히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겠죠. 왜 늦었는지도 말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는 거, 그게 자연스러운 대화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怎么样 살펴볼까요? 怎么样은 상태나 정도가 어떤지 물어볼 때 쓰고요. 사전에는 어떠하다 라고 나오는데 그냥 어때요? 어때? 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상태, 정도를 물어볼 때 쓰는 경우 살펴볼까요? 这件衣服怎么样?这件衣服, 이 옷이 怎么样? 어때요? 여러분, 这件衣服怎么样? 이 옷 어떤가요? 이렇게 이 옷의 상태에 대해서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예뻐요? 안 예뻐요? 세련됐어요? 등등이요. 자, 요거 볼까요? 사람에 대해서도 쓸 수 있거든요. 你的男朋友怎么样?你的男朋友, 너의 남자친구는 怎么样? 어때? 너 남자친구 어때?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어떠한지 물어볼 때 쓰는 의문대명사 怎么样?
자, 그리고 또 하나요. 문장 끝에 써서요. 부가 의문문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제안에 대한 상대의 의사, 견해를 물어볼 때 씁니다. 우리가 부가 의문문이라고 구분하기도 하는 표현이에요. 예문을 볼까요? 我们明天见怎么样? 我们 우리 明天见 내일 만나자. 怎么样 어때?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죠. 오케이? 아니면 no? 이렇게요. 我们8点吃饭怎么样? 우리 8시에 밥 먹는 거 어때? 이건 역시도 상대방의 의사를, 견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케이인지 노인지 말이죠. 이번에 마지막으로 怎么了 같이 볼게요. 怎么了는 걱정되거나 영문을 모를 때 쓰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사전에는 왜 라고도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앞에 나왔던 怎么, 为什么 그거까지 또 헷갈려져요. 怎么了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 뜻이다 라고 따로 체크해 두세요. 你怎么了? 너 왜? 왜? 라고 하지 마시고요.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무슨 일이야? 더 명확해지죠. 걱정하는 마음, 영문을 모르겠는 심리가 담겨져 있어요. 你的眼睛怎么了?你的眼睛, 너의 눈, 怎么了? 왜? 아니고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제가 눈이 만약에 이렇게 빨개요. 그럼 상대방이 걱정이 되죠. 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을 모를 때 你的眼睛怎么了? 너는 왜 그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특히 怎么了 라는 표현은요. HSK 1, 2급에서는 그냥 怎么了 자체, 니 怎么了? 너 왜 그래? 이 정도로만 나와요. 그런데 HSK 3급으로 넘어가면 HSK 3급에 추가된 다양한 단어들과 같이 문장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HSK 2, 3급에 등장하는 예문 제가 또 몇 개 가지고 왔거든요. 선생님 저는 HSK 3급에 해당하는 문장도 한번 봐보고 싶어요. 같이 보세요. 怎么了?我现在很忙. 怎么了?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 왜? 나 지금 너무 바빠. 왜도 가능한데요. 왜라고만 해석하면 다른 경우가 혼동이 돼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너무 바쁘단 말이야. 이런 문장이 되겠어요. 怎么了?有什么问题吗?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문제가 있니? 마지막, 怎么了? 왜 그래? 무슨 일이야? 眼睛不舒服吗? 眼睛, 눈이 不舒服, 불편하다, 아프다, 불편하니, 아프니?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 怎么,怎么样,怎么了 같이 보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문장 안에서 이 세 가지 의문대명사를 만나셨을 때 오늘 제가 적절하게 해석하는 팁을 드렸잖아요. 그 뜻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어렵게 지식으로 이해하지 않으셔도 이 표현 자체의 역할이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뜻으로 꼭 기억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 요소는 의문대명사 为什么입니다. 중국어 대명사에는 의문대명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의문대명사는 질문을 할 때 쓰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어떠한 상황이나 동작의 이유를 물어볼 때 바로 우리말의 왜에 해당하는 것으로 为什么를 사용하는데 이 为什么의 위치는요. 주어 앞이나 주어 뒤에요. 대부분은 주어 뒤에 위치하는데요. 주어를 강조하고자 한다면 주어 앞에 나오곤 합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为什么你喜欢他? 왜 너는 그를 좋아하니? 다른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데 왜 너는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너라는 주어를 강조하고자 할 때 그때 주어 앞으로 나와서 주어까지 받아 상황의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주어 뒤에 쓰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你为什么不能来? 너는 왜 올 수 없니? 오지 못하니? 오지 못하는 상황에 이유를 물어볼 때 이렇게 씁니다. 위치적인 거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为什么를 쓸 때 또 다른 의문대명사를 바꿔서 말할 수도 있어요. 바로 怎么라는 거. 怎么라는 의문대명사는 어떻게, 어째서, 왜 라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의미 중에서 왜, 이유를 물어볼 때 쓰는 경우 为什么랑 바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你为什么不能来? 너는 왜 오지 못하니? 라는 문장을 你怎么不能来? 라고 하실 수 있고요. 你为什么不吃? 너는 왜 안 먹니? 라는 문장 역시도 怎么로 바꿔서 你怎么不吃?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怎么를 사용하면은요, 어째서 그런 거야? 이래서 약간 좀 불평의 어투를 전달할 수도 있어요. 때문에 표정이 좋지 않으면 상대가 나무라는 건가? 나한테 나를 혼내는 건가? 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 정말 이유가 궁금하다면 为什么를 쓰는 것이 그렇죠. 오해의 소지가 없겠죠. 자, 이렇게 为什么 바꿔서 말할 수 있는 怎么까지 살펴봤어요. 오늘의 포인트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리할 어법은 바로 뚜어입니다. 자, 이 뚜어라는 단어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어쩌면 형용사로서 많다라는 의미로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뚜어가 다름 아닌 의문대명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의문대명사로 쓰일 때는요, 질문을 할 때 쓰는 것인데요. 상태의 정도를 물어볼 때 쓰는 얼마나 라는 뜻으로 쓰여요. 예를 들어서 그는 키가 얼마나 크니? 라고 할 때 이 얼마나요. 키가 대체 얼마나 되냐라는 뜻으로 키는 상태를 묘사할 때 크다라고 할 경우 높다라는 의미의 까오를 쓰지요. 그래서 뚜어 뒤에 적정한 형용사를 써서 얼마나 크나요? 라고 하여 뚜어 까오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얼마나 뭐뭐한가요? 라고 정도를 물어볼 경우 앞에 여우라는 동사를 쓰기도 합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관용적인 표현으로 입에 익히세요. 他有多高? 그는 키가 얼마나 되니? 他多高? 그는 키가 얼마나 되니?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표현 볼까요? 여기에서 저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이 말은 결국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란 질문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때는요, 거리의 정도를 물어보는 말이 될 거고요. 거리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 멀다, 형용사 위엔을 써서 얼마나 멀어요? 라고 한다면 多远 이라든지 아니면 有多远 이라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从这儿到那儿有多远? 여기에서 저기까지 얼마나 머나요? 자, 이 질문 한번 볼까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 질문이요. 자, 이 질문은요, 나이가 얼마나 맞아요. 많냐라는 의미가 되겠죠. 나이가 많다라고 할 때는요, 형용사 크다, 따를 써야 됩니다. 나이가 많다라고 할 때 왜 뚜어를 쓰지 않고 크다, 따를 쓰지?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목욕탕, 사우나 가면은요, 뭐 어린이 이렇게도 적혀져 있지만 대인, 소인 이렇게도 적혀져 있습니다. 대인이라는 말은요, 덩치가 큰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어른을 가리키지요. 따라서 나이가 많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크다, 따, 대자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머릿속에 잘 남으실 거예요. 자, 어쨌든지 간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얼마나 많으세요? 뚜었다 라고 하여 올해 너 나이가 어떻게 되니? 라고 질문한다면 今年你多大了?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중국어를 얼마나 배우셨나요? 자, 얼마나 배웠다라는 것은 어떠한 양을 궁금해하냐면 어떠한 정도, 시간의 길이, 얼만큼 시간이 걸렸는지, 시간이 짧다, 시간이 길다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多长, 장, 길다, 장을 씁니다. 얼마나 긴 시간, 多长时间 이렇게요. 그래서 당신은 중국어를 배운 지 얼마나 되셨어요? 你汉语学了多长时间了?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요, 어법적으로는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색깔 표시해 드리는 표현을 덩어리로 기억하셔서 몸에 익히시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복잡한 어려운 어법을 만날 경우, 자, 그 표현 중국어로 뭐라고 하죠? 라고 해서 그 표현이 툭 나와. 그럼 그 표현 안에 어법 규칙을 찾아 그것을 조금 더 어려운 어법에 대입하면 그럼 좀 쉬워집니다. 자, 지금은요, 이해하셨죠? 중국어를 배운 기간을 물어보는 거니까 시간이 길다, 길다 형용사가 필요한 것이고 얼마 동안이라는 표현으로는 덩어리로 多长时间, 多长时间이라고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뚜어의 좀 특별한 용법인데 뚜어가 방금 여러분들 알고 있었던 많다 외에 정도를 물어볼 때 쓰는 얼마나의 활용을 보셨죠? 그것 외에도 이 얼마나라는 의미가 정도를 물어볼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도가 심함을 강조할 때도 쓰인다라는 거. 그때의 뚜어는요, 혼자 쓰지 않고 감탄의 어투를 강조하는 아와 같이 씁니다. 漂亮, 예쁘다라는 뜻이죠. 多漂亮啊 하면 얼마나 예쁜가, 얼마나 예쁜가요, 너무너무 예뻐요가 돼요. 하나 더 볼까요? 你多累呀 하면은요, 레이는 형용사로서 피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多累呀 아유, 얼마나 힘드니? 아유, 너 얼마나 힘드니? 아유, 너 얼마나 피곤하니? 이런 의미가 돼요. 너 정말 많이 힘들겠구나 라는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유, 여러분, 요즘에 你多累呀 요즘 얼마나 힘드세요? 그쵸? 자, 하지만 중국어 공부는 힘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시간은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따자, 싱쿨러.